안녕하세요. 도나들 아빠입니다. 어, 일단 아직도 글 쓰는 게 좀 편하긴 한데, 글은 이제 저보다 잘 쓰는 형이 블로그에도 이제 부지런히 올리고 있기도 하고, 영상은 대신에 짧고 좀 비교적 빨리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계 코인 업계에 돌아가는 소식들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이제 제가 공부해본 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재밌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소식은 워낙 많아서 일단은 맨 앞으로 가져와 봤고요. 전 세계 주요 헤지 펀드가 암호화폐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헤지 펀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돈 되는 건 다 아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전 세계 상위 50대 헤지 펀드의 80%나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암호화폐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다들 그냥 보고 넘어가셨겠지만 저는 제 눈에는 이제 확 들어왔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뭐 워낙 커서 따로 형이 이제 뭐 특집같이 글도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연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나온다는 국내의 뉴스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고요.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SEC가 승인했던 선물 비트코인 ETF는 이제 이름은 테오크리움이라는 건데 이 선물 ETF는 1933년 증권법을 기반으로 해요. 근데 그 전에 나왔던 세계의 선물 ETF는 40년대에 나온 투자 회사 법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3년께 더욱더 투자자를 보호하고 더욱더 현물 기반으로 근거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런 법인데 이번에 된 게 33년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기존 거는 40년도 법을 근거로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현물 기반으로 하는 뭐 보호도 더 강력한 그런 법이라서 이제 업계들이 이제 약간은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좀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마이클 소넨샤인도 이제 이게 승인이 됐다면은 현물과 선물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니네들은 그래서 선물만 해주고 현물 안 된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7월 6일 날 결과 나오는데 이거 안 되면 한번 보자. 이제 소송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나스닥이 이제 미국 자산관리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도 72%가 뭐 현물 ETF 출시되면 고객 자금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거부할 근거가 더 희미해지는 거죠. SEC의 입장으로는. 그래서 꽤 좋은 뉴스라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호주도 뭐 비슷합니다. 첫 비트코인 ETF가 다음 주에 이제 아예 상장이 돼버려요. 10억 달러가 유입이 된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하나 뭐 아쉬운 건 이제 캐나다 거예요. 캐나다 ETF를 이제 약간은 쓰리 쿠션 형태로 근데 현물 기반은 맞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호주로 이제 가져오는 건데 어 그래도 뭐 엄청난 거죠. 10억 달러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이제 같이 상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 굉장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베리 실버트가 게리 겐슬러한테 이 소식을 트윗하면서 CC가 이제 이메일 보낼 때 참조인 거죠. 이거 봐라. 호주가 지금 치고 나가고 캐나다가 치고 나가고 있지 않냐. 니네 뭐 하고 있냐. 미국 게 있었으면 미국 걸 팔았을 건데 없으니까 캐나다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인 뉴스라서 일단 가져와 봤고요. 이 뉴스도 참 좋은 뉴스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페이팔도 독자 통화, 그러니까 자체 코인을 발행을 검토를 한다는 건데, 어, 페이팔과 미쓰이 물산, 뭐 일본은 코인 이런 쪽에 엄청 보수적인 거 아시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뭐 JP 모건의 JPM 코인, 웰스파고의 웰스파고 캐시도 이미 나왔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기사에서는 이 기자는 스위프트를 통해서 송금하면 한 10%가 이제 비용으로 나간다. 근데 코인으로 하면 이걸 아낄 수 있다. 비용 절감이다. 이렇게까지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이제 더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SK 스퀘어도 3월 23일 날 이제 코인 발행한다고 이제 국내 10대 계열사 중에 처음 사례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왜 이렇게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할까요? 이거 스위프트 뭐 이것만이 이유라면은 리플 쓰면 되잖아요. 뭐 스텔라 쓰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유가 물론 맞긴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화폐 발행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미국 아시잖아요. 달러 막 찍어내는 거. 이게 엄청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예전 뭐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도 이거 얻어내려고 부자들이 이제 정부 상대로 돈 빌려주고 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이거 발행 가져오려고 한 거죠. 뭐 USDC, USDT, UST 다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겁니다. 물론 뭐 감시 받아야 되고 감사 받아야 되고 뭐 준비금 있어요. 이런 건 있는데 이 일단 그 자체는 돈을 찍어낸다. 어마어마한 거고 또 하나 좋은 게 주식과 마찬가지죠. 펀딩을 통해서 투자금을 이제 받는 거죠.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는데 더 좋은 건 뭐냐? 주식은 가지게 되면 이제 주주들 뭐 지분이 늘어나고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코인은 그런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포인트인 거죠. 지배구조가 없으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게다가 뭐 수익률 그, 예를 들어 뭐 초코파이 코인이라고 하면 그 코인을 막 여기저기 뿌리면 뭐 공짜로 뿌리든 뭐 싸게 뿌리든 이제 지배율도 시장 지배율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코인 자체 코인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SK 그룹 같은 데는 메타버스에도 쓰이고 11번가 이커머스에도 쓰이고 OTT에도 쓰이고 뭐 SK 플래닛 포인트에도 쓰이고 뭐 NFT에도 쓸 수 있는 거고 디파이도 할 수 있는 거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체 코인 발행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참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엄청난 잠재력을 당연히 갖고 있고 저도 좋게는 보고 있는데 인도 거래소 이제 코인 DCX라는 곳은 이제 1667억 원을 최근에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뭐 다른 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판테라, 코인베이스 이런 데가 투자하면 꽤 이제 정확하고 믿을 만한 거죠. 이곳이 뭐 유니콘 기업에서 최근에 등극을 했다고 하고 또 1,000만 명 이상이랍니다. 뭐 최대 거래소도 아닌데 1,000만 명이에요. 뭐 지금 중국 인구도 넘어섰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엄청난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한 거고 또 최대 거래소는 아시다시피 와지르엑스인데요. 여기에 주요 경영진도 이제 비즈니스 거점을 두바이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인도 정부가 세금을 뭐 30%를 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 거래소 거래량이 당연히 크게 위축되고 채굴에도 이제 세금 넣는다 그러고 뭐 거의 뭐 이제 깡패죠. 날강도스럽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도 시장이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바이로 나가려고 하고 살 길을 찾고 있다는 데서 저는 이제 긍정적인 관점을 희망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뭐 좀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지만 와지르엑스도 좋은 코인이고 앞으로 인도 시장도 폭발적으로 젊은 분도 많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코인 얘기는 아닌데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은 16년을 16년을 기다려서 인도 주식의 직구기를 이제 열기 시작합니다. 하반기에 이제 출시를 한다는데 글로벌 증권사 중에는 최초인 거고 야, 2006년에 법인 설립하셔갖고 금융위기에도 살아남고 수탁액도 매년 계속 늘어요. 이 얼마나 참 이런 분들 보면 뭐, 짐 로저스도 이제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고 뭐 아난티 투자를 한다든지 이게 언제 될지 알고 참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투자의 대가들을 보면 참 기다림, 인내력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랑 프랑스도 짧게 보겠습니다. 러시아 재무부가 1인당 연간 최대 암호화폐 매수액 900만 원 제한 추진. 이게 안 좋은 뉘앙스로 나왔죠.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면 일반 러시아인은 매년 한 7,400불 정도의 코인을 살 수 있는데 물론 특별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 떨어지면 618불밖에 못 사요. 물론 이제 적격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는 한도 없이 살 수는 있는데 이 자체가 그래도 러시아 물론
푸틴이 전쟁을 하고 이런 건 안 좋은 건데 러시아나 푸틴은 이 코인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되게 똑똑하고 이게 투기 때문에 98%가 돈을 잃을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과도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초기 규제를 그래도 체계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러시아의 이런 점은 뭐 한번 지켜볼 만하고 배울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원은 이제 프랑스가 암호화폐의 구글이 될 수 있다. 어, 최근에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이제 투자 유치를 하고 계획을 말하러 프랑스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한 의원이 이제 EU의 이런 규제들을 비난을 하면서 우리 계속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향후 6개월간 유럽은 뒤처지게 될 거라고 이제 프랑스 가즈화하고 있는 거죠. 이제 대선도 아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영상을 만든 건데요. 어, 또 전설적인 투자자죠. 캠 피셔가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모욕의 대가다. 더 정확히는 투자 시장은 모욕의 대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좀 변환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즉 이제 이 모욕이란 게 참 시장이란 게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최대한 장기간 모욕을 줘서 최대한의 손실을 입히는 거 이게 시장입니다. 투자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이제 V자 반등에 대한 여러 사례인데요. V자 반등은 거의 폭락 때도 거의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99% 일어난다고 이분은 보고 계시고 2000 물론 뭐 74년 예도 있고 한데 일단 최근 것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2002년 때도 떨어졌는데 이제 오른다 하는데 또 한번 좌절을 주고 오른다 오른다 하는데 또 얼마나 이게 모욕감, 뭐 페이크가 심한가요? 2009년 뭐 서브프라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될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될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근데 결국 지나고 나야 알죠. 이게 V자 반등이란 거를. 그러니까 이 페이크에 다 넘어가는 거죠. 너무 힘들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근데 이제 코인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거. 공포의 그 20년 3월에 코로나 빔. 그리고 뭐 또 이것도 공포죠. 공포의 작년에 부처의 난. 뭐 비트코인 뭐 알트는 말할 것도 없고 비트코인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이때 제 기억에 뭐 마이너스 한 비트코인도 40% 50% 갔었을 거고 뭐 박상기에 난 저리 가게 전 세계가 정말 뭐 주식부터 다 폭락이 왔었는데요. 물론 지나고 보면 V자 반등인데 이때 당시는 뭐 월가는 물론이고 그 천하의 레이 달리오도 무섭다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충격이고 장기간 경제적 데미지가 갈 거다. 장기간 회복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때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오직 이 켄 피셔만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V자 반등은 가장 그 확률 높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꿋꿋하게 주장을 폈어요. 그러니까 제가 켄 피셔를 또 다시 보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 V자 반등은 폭락 때는 반드시 있다. 근데 딱 한 번 역사상 지구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게 이 소련의 공산화 위협과 나치의 이제 세계 정복 위협이 있었던 그때 딱 한 번 V자 반등이 없었고 나머지는 지나고 보면 다 V자 반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페이크나 이 모욕감은 그래도 견뎌야 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사례를 가져왔고요. 뭐 주식도 코인도 지금 뭐 지치죠. 언제까지 이거 견뎌야 되나. 동학개미도 다 지쳐 떠났고 증시 거래 대금은 2년 만에 최저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유동성 감소의 하락세. 지난 8월 이후 거래량도 최저다. 그리고 뭐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글 트렌드에서도 비트코인 검색해 보면 뭐 최근 1년, 2년간 뭐 합친 거에 가장 이제 낮은 단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 이 굴욕감, 모욕감 다 이때 오른다 하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참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이 모욕감, 이 부끄러움, 수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강대강 남자들이라고 제가 잡아봤는데 머스크 얘기는 제가 많이 했었죠. 트위터를 뭐 원하는 건 좋아요. 근데
원하려면 어느 정도 뭐 손해나 뭐 모욕감이나 이런 것도 감수를 하면 원하는 거 쉽게 얻을 텐데 처음부터 막 트위터 인수하면 니네 이사회 이제 다 죽었어. 급여는 0달러다. 그래서 이를 통해 연간 300만 달러를 절약할 거다. 진짜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사회가 뭐 죽자고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이게 참 안타까운데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잭 도시도 그렇고 월가도 이제 머스크 편이다. 편이 어딨나요? 이거 뭐 연합을 해도 모자를 파네. 그래서 참 트위터 이사회가 지금 난처해졌다. 뭐 예전에 보면 머스크가 처음부터 뭐 적대적 인수 합병을 하겠다 선언을 해버리고 잭 도시는 이사회를 공개 비판을 해버리고 머스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회 니네 월급 안 준다. 이러니까 이게 될 것도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참 차라리 이사회를 더 품어주고 좀 얘기를 해보고 밥도 좀 먹어보고 뭐 로비도 해가면서 하면 조금 더 빨리 원하는 걸 얻지 않았을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우리 중국 얘기도 제가 엄청 많이 하는데 우리 진핑 형이 이럴 때가 아닌데 나라가 이 지경인데 지금 그나마 지금 5.5%가 연평균 목표잖아요. 근데 1분기 4.8% 이것도 선방한 건데 그것도 이제 상하이 봉쇄, 먼 봉쇄 이거 반영도 안 된 거예요. 2분기부터는 봉쇄 청구서 받으실 거고. 근데 아직도 뭐 규제한다 그러고 빅테크 때려잡고 제로 코로나 한다 그러고 이 방역 유연하든 뭐든 좀 뭐 코인도 다 때려잡았었죠. 이런 거 규제 풀지 않으면 울어야죠. 울을 수밖에 없죠. 참 이 형도 참 안타까운데 게다가 더 재밌는 뉴스도 제가 오늘 찾아왔는데요. 참 인구 68만 명의 이 호주 옆에 그 조그만 나라, 섬나라를 두고 중국이랑 미국이 아직도 치고받고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한데 중국이 이 나라를 이제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편가르기 하려고 6,175억 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힘든 판국에. 게다가 123조를 또 차관 제공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내편시키려고 만들려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싫죠. 그러니까 93년에 철수했던 대사관을 다시 이제 만들면서 29년 만에 만들면서 또 맨손으로 하긴 뭐 하니까 이제 코로나 15만에 그러니까 인구의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백신을 선물하면서 이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 또 뭐 호주랑 뉴질랜드는 거기 사인하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있는 거고 약속 이 안보 협정에 사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근데 보시면 되게 웃긴 게 이 얼마나 조그만 나라냐면 고질적인 부족 간 반목 부족들이 막 싸우는 이 나라인데 이제 중국은 이걸 지켜주러 간다고 또 이제 군대를 파병을 하는 겁니다. 참 보면서 참 기가 차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제 총재 후보님이 지금 막 이제 뭐 인터뷰를 하시고 뭐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자마자 하는 말이 인기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를 관리하겠다. 물론 이제 물가를 잡고 싶고 이 사명감이 있다. 뭐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 정권이 물론 그러려고 했겠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안 되는 것도 좀 얘기를 들어가면서 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좀 이렇게 소통도 하고 좀 부드러운 면도 보여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나는 이거다. 나는 물가 때려잡겠다. 금리 올려서. 자기 말만 하고 계시니 나중에 인기도 떨어지고 물가도 못 잡으시려면 어쩌려고 이러시나 좀 걱정이 돼서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신에 부끄러움 또는 모욕감을 거의 안 느끼시는 검소한 부자들 사례도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유명한 버핏 형님은 뭐 헤지노도 있고 뭐 검소한 집에 살고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 또 재밌는 게 그, 같이 동료랑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공항에 공중전화 앞에 왔는데 이 전화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료가. 동전이 없어서 안전불전하니까 이 버핏 형님이 25센트가 딱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서 버핏이 바로 안 주고 어디를 갔을까요? 신문 가판대를 가서 5센트짜리로 바꿔왔습니다. 그 정도로 푼돈을 아끼시는 분이 이 형님,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이고요.
데이비스 부자도 뭐 워낙 유명한 투자 가문인데 이제 아들 뭐 아버지 이름이 다 같아요. 데이비스인데 아들 데이비스의 결혼식 때 데이비스 아버지 데이비스가 어머니의 이제 결혼 반지를 챙겨서 난생 처음 뭐 비행기를 그렇게 부자인데 비행기를 타보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비행기를 처음 타서 이걸 끼고 간 이유가 뭘까요? 어, 이걸로 이제 이 결혼 반지를 떼운 거죠. 그리고 목돈 아꼈다고 이 아들도 좋아하고 있고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일단 재밌는 사례들 많이 가져와 봤고요. 결국 투자 수익은 모욕값과 굴욕값이다. 근데 이게 비단 투자만의 일은 아니겠죠. 모든 일에도 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만 양보하고 모욕도 참으면 훨씬 잘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잡기가 투자도 그렇고 다 쉽지가 않습니다. 나만 오른다 하면 뭐 거의 진짜 미친 사람 같이 되니까. 근데 혹자는 또 지금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 기다렸다가 흐름이 뭐 정상으로 들어오면 들어가야겠다. 뭐 저점 잡아야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상이란 표지판도 없어요. 없을 거고, 정상이다, 뭐 확실하다 할 때는 이미 큰 기회를 놓친 이후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올해 안에도 또 모욕값을 한 번쯤은 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는 차원에서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